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 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된 건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도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2021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2년 만에 첫 민간용 우주로켓 뉴 셰퍼드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당시 우주여행을 추진한 제프 베이조스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82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주여행자가 된 윌리 펑크입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80대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도전하셔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사실 그녀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려 60년 만에 편견을 극복하고 우주여행자라는 꿈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자, 1961년 나사에선 여성들도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명 머큐리 13을 선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25명은 의자에 묶여 귀에 얼음물 주입, 소리와 빛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오래 버티기, 방사능에 노출된 물 마시기 등 남자들도 해내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미군 비행 교관이었던 월리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감각 차단 탱크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버티며 혹독한 훈련을 통과, 최종 13인 안에 들었지만요. 아, 여자가 우주에 나가서 뭐해? 남자 비행사로 충분하잖아. 이런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 때문에 우주 비행의 꿈은 좌절.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지만 총 4번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게 다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사실 고문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면서요. 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과를 했는데 다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편견 때문에 마냥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 최초 여성 검사관,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 그리고 19,600시간의 비행 기록과 무려 3,000명 이상의 파일럿을 키워내는 등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꿈이 희미해질 무렵인 2021년 제이프 베이조스의 초청을 받아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평생을 편견과 맞섰던 그녀는 저에게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원리는 여성들이 한번 거부당한 기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 늦을 때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편견을 깬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2년 7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100m 결선 경기. 당시 치열한 접전 속에서 1위로 피니시 라인을 끄는 선수는 자메이카의 스프린터 셸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입니다. 그녀는 경쟁자들보다 작은 152cm의 아담한 키 때문에 포켓 로켓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작은 키를 극복한 육상 선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까? 그녀가 정말 대단한 것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육상 단거리 선수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는 36세, 그것도 2017년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 스프린터라는 겁니다. 36에 아니, 게다가 애기 엄마. 출산이 그럼. 출산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네. 다 큽니다, 제가. 봤을 근데 이분은 애를 낳고 돌아와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때. 라바리니가 뭐 출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2012년 런던 올림픽,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육상 선수권, 2015년 베이징 세계 육상 선수권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자메이카 단거리의 상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셸리의 시대도 이제 끝났네. 운동선수가 30대 출산까지 했으면 끝난 거지. 이미 운동선수로서는 고령인 30대 중반, 거기에 엄마가 아닌 운동선수로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임신에 더 이상 달릴 수 없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펑펑 울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러나 편견에 좌절하기보단 정면 돌파하기로 한 셸리. 그녀는 출산 후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전성기 시절 포켓 로켓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출산을 떠나서 일단 전성기 지났고요. 나이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출산하면 신체가 아예 달라지니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새벽 5시 30분부터 훈련하고 남들보다 2시간 더 달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 그리고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더니 올해 미국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무려 10초 67! 대회 세계 신기록보다 0.03초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며 편견을 보란 듯이 와장창 깼습니다. 경력 단절이 아예 없네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으로 이제 뜻하지 않게 자기 일을 그만두고. 그죠? 포켓 로켓에서 이제는 마미 로켓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여자 스프린터들이 트랙을 떠났어요. 다행히 출산한 30대 중반 스프린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말 기쁩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 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 나사 직원들이 환호할 때 뒤에서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으니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나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입니다. 1951년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메리 잭슨은 대학 졸업 후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임시직에 머물러야 했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립항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용품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요. 회의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을 들고 책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메리 잭슨의 재능을 알아본 초음속 압력 터널 엔지니어 카지미에시 차르네키는요, 오히려 그녀를 격려, 대학원 수준의 공학 수업까지 듣게 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에휴.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공학 수업을 듣는 것조차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마저도 야간반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으면 또 가갖고 막 왜 배우냐, 네가 이걸 배워서 뭐 하냐, 이런 별별 질문들에 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해는 하냐? 결국 메리 잭슨은 195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엔지니어가 됐는데요. 이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우주로 비행사를 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로 11호인 것이죠. 메리 잭슨의 이야기는요, 2016년 영화 히든 피겨스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20년 나사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워싱턴 DC 본부 건물의 명칭을 그녀의 이름으로 따서 메리 W 잭슨 헤드쿼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정받았지만 좀 늦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큰 공을 인정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1985년 은퇴할 때까지 34년 동안 나사에 몸담았던 메리 잭슨.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을 위해 특히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화 히든 피겨스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백인 남자였어도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겠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꿈꿀 필요도 없었겠죠. 이미 되었을 테니.